그리고 합격에 이른 방법에서 이제부터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우리 공부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방대합니다. 완벽 학습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. 그래서 우리 시험은 상대성 게임이에요. 남들보다 딱 1점만 더 받으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나랑 경쟁하는 이 사람들보다 딱 1점만 더 받자는 생각으로 그냥 1시간만 더 앉아있다. 하루만 더 집중하자. 내가 한 번만 더 해독을 하자라는 생각 가지고 상대성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수 있어요. 내용이 많아서 절대로 완벽해지면 시험 보러 가자라고 하면 평생 이 시험 볼 수 없어요. 왜냐하면 학교 복원 하다 보면 정신과는 가물가물, 모성과는 가물가물. 또 모성 정신과 가서 내가 완벽하게 외웠다고 했는데 이제 지역사회가 가물가물 막 이래. 근데 제가 8년 하는 분도 봤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아는 거 많으셨거든요. 그리고 명문대 나왔어요. 서울에 명문대를 나오셨는데 그분 8년 걸렸는데요. 그분이랑 스터디하는 초수 다 붙었어요. 근데 그분은 떨어졌어요. 8년 만에 붙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인출하는 연습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전공서 가지고 되게 깊게 공부를 하셨어요. 근데 결국에 마지막 해는 오셔가지고 한 3, 4개월을 그냥 회독 아웃풋 집중하셔가지고 붙긴 하셨거든요. 근데 이 시험은 많이 알고 모르고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벼락치기해서 회독에 대한 주기를 단축해가지고 시험 직전에 한 3, 4일 전에 1회독 할 수 있으면 돼요. 그러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남들과 나의 능력은 같습니다. 남들이 나보다 뛰어나지 않아요. 나도 남들보다 뛰어날 게 없습니다. 그냥 노력으로 1점만 더 받자예요. 그러니까 이 시험 공부하다가 나는 왜 이러지? 머리가 나쁜가 봐. 이 시험에 나랑 맞지 않나 봐. 그래서 어제도 그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저는 운 좋게 교직을 이수했습니다.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니 저는 머리가 나쁘고 뭐 이 시험은 저랑 맞지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이 와서 제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 배운 거 있잖아요. 그거 가지고 비암지 신념이라고 하는 거를 상담을 해드렸죠. 그래서 카톡을 한 20번 주고받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는 저에게 긍정적인 셀프톡만 하시면서 남은 기간 해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너무 많아서 누구도 완벽하게 외울 수 없고요. 나도 보면 잊어버리고 저 사람도 보고 뒤돌아서 잊어버려요. 모범답안 뽑힌 사람 엄청난 것 같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. 저 이 과목 원래 잘해서 잘 봤어요. 그리고 이번 주는 아무 일도 없었고 왠지 공부가 좀 잘 됐어요. 아니면 교육학도 안 하고 저 전공만 했더니 이렇게 썼어요. 근데 지금 쓰라고 하면 또 못 써요.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또 이 모범단 안 뽑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. 제가 그 똑같아요.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 시험에 붙는 게 맞을까요? 라고 하는데 다 똑같아요. 제가 보면. 그냥 남들보다 1점만 더 받자는 생각 가지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합격한다. 그래서 아래에 1층에 그 써있다. 불신, 불합. 써있더라고요. 그래서 서울역 앞에 가면 불신 지옥 막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불신 불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자기 믿어야 합격해요. 믿어야. 그래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합격해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눈 딱 감고 6주만 버틴다라고 하면은 관성이 붙기 시작하는 게 6주래요. 6주까지가 제일 힘들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 6주 되기 전이면은 6주만 버텨보자. 6주 지나면 좀 낫다잖아 라고 하는 거고, 그래서 6주가 지나잖아요. 그래도 힘들어요. 근데 6주 전보단 조금 나아요. 그러면 또 오늘 하루만 버티자 하잖아요. 그 보낸 시간이 아까워서 올해 끝내자. 이제 또 못해. 이 생각을 버티게 돼요. 그러니까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.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요. 남들보다 못난 것도 없어요. 그냥 버티는 거예요. 누가 하루 더 버티고 누가 일주일 더 버티고 한 달 더 버티느냐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행동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연락 오겠죠. 친구 결혼식, 뭐 친구들 모임. 그러면 내가 10년 뒤, 20년 뒤 아니면 1년 뒤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뭐 해야 되지? 라고 생각하세요. 근데 그래 내가 나가서 한 3시간 친구들 얼굴 보고 온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아 라고 하면 얼른 나갔다 오세요. 근데 내가 친구들 만나고 또 우울한 기분 들고 뭐 이렇게 해봐야 살찌고 친구들 비교되고 해봐야 내가 갖다 도움될 게 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고 보고 싶어도 아무리 비싼 밥을 사준다고 해도 나가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죠. 그리고 인생은 대박은 없습니다. 누군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, 그러니까 쉽게 보여지는 인생도 있죠.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어진 건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이 시험 강의를 18년째 강의를 하거든요. 근데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한 3, 4개월 만에 초수가 금방 합격을 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쉽지? 근데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8년을 하셨던 선생님도 있거든요. 근데
대박이라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하나를 쉽게 주잖아요. 학교 가서 정말 거지 같은 관리자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그 관리자도 좋아. 합격도 너무 빨리 됐어. 그러면 이제 결혼이 쉽지 않다든가 아니면 결혼도 쉬웠어. 부자 남자를 만나. 아기가 잘 안 된다든가. 그러니까 인생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, 저 사람은 늦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내 시간대가 있는 거다. 나는 지금 이걸 이루는 기간인 거구나. 나는 지금 뭔가 씨앗을 심는 기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살아보면서 저 처음에 노량진 와서 책 쓰고 살이 막 지금도 만삭 때보다 더 나가네요. 이렇게 만삭 때보다 더 나가고 막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막 대학 때 친구들 병원 동기들에서 왜 그렇게 살아? 돈 많이 벌어서 아니 나 돈도 못 벌어. 남편한테 용돈 받아. 처음에 노량진 와서 책도 없고 학생이 없었겠죠. 그리고 그냥 책은 막 사서 봐야 되니까 한 달에 막 책을 200만 원치 사가지고 남편이 막 화를 내고 막 근데 책을 많이 샀으니까 많이 사서 교보문고에서 그 뮤지컬 표도 받았었어요. 15만 원짜리 2장을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샀는지 아시겠죠? 그래서 막 그렇게 샀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 그랬어요. 넌 태생부터 뚱뚱했던 사람처럼 보여져.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슬프게 했어요. 그리고 뭐 어떨 땐 그랬어요. 갑상선 검사를 한번 받아봐. 뭐 갑상선 기능 저하층도 푸석푸석하니 얘가 좀 이상해. 막 이런 얘기도 했고. 그러니까 막 별의별 얘기 다 들었거든요.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. 만나자 맨날 일하느냐고 못 만났으니까. 근데 제가 18년을 꾸준히 해서 오고 그 동안 제가 또 이제 박사 과정을 또 하고 정말 그 사이에 위경련 나고 그리고 그 CT도 찍었거든요. 고개를 들면 토하고 막 그래서 병원 갔더니 애뉴리즘인 것 같다는 거예요. 그 남편이 손을 잡고 막 그 애뉴리즘이 뭐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건데 이렇게 하시다가도 어느 순간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남편 이렇게 자꾸 했는데 검사를 오만 거 다 하고서 병원에서 그래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.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근데 전 다음 날도 계속 토를 하고 머리를 들지도 못했거든요. 근데 18년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물론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저한테 자꾸 놀자고 했었던 이제 그런 동기들은 아이가 대학 가고 뭔가 할 게 없고 뭔가 위축되고 있는데 네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부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드리는 시간이 분명히 나중에 씨앗이 돼서 그 선생님 인생에서 도움이 되어질 거예요. 제가 아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프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치 말아에다 요걸 해놨는데 밑 빠진 독, 그러니까 들였던 정성과 쏟았던 마음이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이니까 독에서 다 빠져나간 물이요. 근데 다 빠져나가서 주변에 꽃밭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. 그렇더라고요. 살아보니까. 그래서 내 항아리가 찰랑찰랑 차야지 합격하는 건 맞거든요. 그래서 회독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. 그걸 만든 거긴 하거든요. 근데 그 전에 빠져나간 게 다 쓸데없이 다 빠져나가 버려 끝난 게 아니라 주변에 꽃을 잔뜩 피워 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대박은 없다. 그러니까 내가 불신, 불합이라고 하면서 내가 합격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중이다. 이 정도는 괴로워야지 내가 복음사가 되는 거지. 이거 정도는 지불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